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발음을 배워볼 건데, 오늘은 여기 보이는 U의 장모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U의 단모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요 발음도 마찬가지로 단모음이기는 한데, 그 U의 단모음에 콜론이 붙어있죠. 그러면 조금 새로운 형태로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요 발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웠던 발음과 이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 발음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발음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요 두 개는 같은 발음이긴 하지만 요게 붙어 있어요. 지금 콜론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발음 다 우리나라 말의 우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하는데 그거는 달라요. 그죠? 자, 이 발음을 먼저 발음을 해보면 그 입술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혀는 그냥 그 혀 끝이 아래 치주 뒤에 가 있고 성대가 울리는 소리였어요. 자, 해볼게요. 그죠? 요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콜론이 붙어있는 요 발음은 입술이 한 군데서 모여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옮겨가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어떤 소리냐면, 자, 볼게요. 여기에선 입술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입술 그 앞에서 봤을 때 요런 모양인데 여기 모양은 요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입술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입술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만들어 놓고 소리를 내는데 영어 소리는 이렇게 옮겨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모음들에 있어서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U의 그 장모음이라고 부를게요. U의 장모음인데 여기에서 입술이 이렇게 모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소리를 만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자, 보시면 입술 모양 이렇게 옮겨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죠. 그죠? 요렇게 옮겨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고, 혀의 위치는 그 혀 끝이 아래 치조는 맞아요. 근데 요 발음을 할 때는 혀가 뒤로 살짝 당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다시 그 혀 위치를 중시해서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성대의 울림이 가장 중요해요. 성대 울림이. 그래서 자음들에서 만들어지는 성대는 단순히 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모음도 마찬가지였죠. 성대에서 그냥 긴장이 없이 바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영어에서는 모든 모음은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가 그냥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내가 강세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모음들을 발음을 하면 내가 강세를 만들 때 너무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강세를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세는 그게 아니고 성대가 한번 긴장이 되면 돼요. 즉 그 성대에서 올라오던 공기가 한번 변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U의 장모음 소리예요. 이 발음은 이 발음은 그죠? 이 두 개는 같은 발음을 쓰지만 콜론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입술의 모양도 다르고 소리의 길이도 달라요. 이 발음은 아주 짧았지만 이 발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모여가면서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소리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단어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런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로 쓰죠. 맞죠? 쿨이라고 쓰는데 우리나라로 먼저 발음을 해볼까요? 한국어를 쿨, 자, 보면은 지금 소리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요거 때문에 앞에 있는 K가 영향을 받거든요. K 발음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강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K를 이용을 해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세는 그냥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성대의 긴장이란 말이에요. 성대의 긴장. 성대의 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앞에 있는 K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모음에서 항상 강세가 있기 때문에 코 이렇게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K에서 받는 거고 이 발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또 입술이 이렇게 모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우리나라 말의 쿨과는 다른 소리를 만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 모든 자음들이 강하냐 아니면 약하냐 혹은 소리의 변형이 생기고 그러는 것들은 다 강세 때문에 그래요. 강세를 기준으로 모든 소리가 변형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말은 음절 언어입니다. 하나하나 글자만 정확히 읽어주면 되는 음절 언어인데 영어는 강세가 생명이에요. 강세가 없는 언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다른 말로 리듬이라고도 하죠. 제가 항상 그림을 그려주긴 하지만 그래서 리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성대의 긴장이 필요하고요. 그 성대의 긴장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음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영어의 그 리듬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발음과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주죠. 그죠? 자, 우리나라 말을 다시 해볼게요. 쿨, 코. 그래서 한국어를 들을 때와 영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한국어는 입 안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는 이렇게 가슴 깊은 데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영어는 강세를 만들어줄 때 반드시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소리가 더 깊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앞쪽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쪽에서 입 안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성대에서 내가 소리가 한번 막히고 나오느냐 아니면 바로 그냥 나오느냐.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영어는 한번 막히고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단어로 들어가서 볼게요. 먼저 이 발음을 봅시다. 자, 일단 이 발음은 한국어로 뭐라고 써요? 한국어로 요렇게 쓰지 않나요? 주? 그죠? 주라고 쓰죠? 지금 여기에서 Z 발음을 우리나라의 요거로 써주는데요. 한글어에서 영어를 한국어를 지읒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Z 발음도 있고요. 요 발음도 있고요. 요 발음도 그거를 씁니다. 지금 보는 요 발음은 Z 발음이고요. 그래서 지읒으로 쓰고 이거는 vision 할 때 그 지읒 발음으로 그때 쓰고요. 요 발음은 jelly 할 때 그 지읒 발음이에요. 근데 요 세 개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나라 말의 지읒과 같지 않고 완전히 달라요. 이 발음은 이 발음은 이 발음은 요렇게 세 개가 다 각각 소리 내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 그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지읒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개 발음을 하나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어는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안 돼요. 현재 존재하는 그 한국어로 영어를 쓰게 되면 다 틀려요. 다. 똑같이 1대0 되는 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국어로 표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발음을 보죠. 이름절입니다. 이름절이고요. 강세가 하나죠. 그러면 요렇게 자, 아까 전에 그 순수한 소리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볼게요. 오, 오,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 Z 발음이 들어가죠. 자, Z 발음 기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치조 마찰음이었어요. 그죠? 치조 마찰음. 치조의 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마찰을 시켜주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소리를 만들게요. zoo, zoo, zoo. 다시 한번.
zoo, zoo, zoo.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발음을 할 때 앞에 굉장히 강한 그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찰을 시키면서 공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그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1m 점프를 뛸 수 없죠. 반드시 한번 접는다던가 이렇게 웅크린다던가 그런 동작이 있어야지 내가 성대까지 그 점프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점프를 뛸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높은 곳으로, 즉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이. 그러면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준비 동작이 바로 Z 발음이죠. 만약에 모음이 혼자 있으면 순수하게 모음만 이용을 했지만 자음이 만약에 앞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영어의 리듬인 거죠.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한 공기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단어의 끝에 가서 공기가 약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 강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죠? 자, 그래서 이 발음은 주 이게 아니라 zoo, zoo, zoo. 다시 한번 zoo, zoo, zoo.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한국 이제 영어 발음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영어를 이제 배우긴 했지만 발음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I went to the zoo yesterday. I went to the zoo yester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zoo가 뭐냐? zoo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I went to the zoo yesterday. 아무 말도 안 하고 I went to the zoo yesterday 하면 알아들어요. 왜?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방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소리를 개념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가서는 I went to the zoo. I went to the zoo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물어는 주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 발음은 주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발음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발음은 주가 아니고 zoo, zoo, zoo 이 발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면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발음이나 뭐 리듬이나 그냥 한국어로 배운 대로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국인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외국을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배워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갔을 때 언어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뭐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상관없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what, sorry, pardon 이런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발음들을 정확히 알아두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혹은 어떻게 발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발음교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고 내가 발음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맞아, 주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 도대체 저 발음을 왜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교를 배우는 건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파닉스만 배워도 충분하다 이렇게 그냥 외국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한글로 배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 그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나 외국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단어는 이 발음은 Z 발음이었었지 이거는 입술이 이렇게 모였었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내가 스스로 발음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도 나쁜 방식은 아닌데 저는 발음기호를 45개만 딱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건데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가 못 들어본 혹은 내가 배우지 않은 단어더라도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음기호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단어를 읽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발음기호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zoo, zoo, zoo. 한 번 더. zoo, zoo, zoo.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단어를 볼게요. 다시요. 자, 이 발음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발음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고는 있지만, 이 발음은 사실 영국 발음이야.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이고, 미국식 발음은 요거예요. 저기 J라고 하는 전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발음인데, 요 발음과 요 발음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이거는 영국 발음인데 미국에서 써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뉴 발음을 오히려 더 많이 써요. 미국에서도 제가 있었을 때 들어봤던 영어 중에서도 뉴 발음을 쓰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었고요. 누라고 쓰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뉴가 아니라 누라고 들었을 때 이렇게 어색해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위의 발음, 영국식 발음인 new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배우지 않고 위에 있는 발음으로 배울 거예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써도 뭐 틀리다 이런 건 아닌데, 요즘 더 많이 쓰는 new라고 하는 발음을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죠? 자, 이름절이고요. 하나, 리듬이 하나죠. 자, 발음해봅시다. 오, 오,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 전이음 J 배운 적 있나요? 기억하세요? 전이음이죠, 전이음. 그죠? 전이음인데, 이 J라는 전이음은 옆에 단독으로 혼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옆에 항상 모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모음들의 소리를 변형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죠? W와 J가 영어에서 전이음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W의 역할과 J 역할은 각각 달라요. 소리를 다르게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J는 원래는 O 라는 소리였지만 J라는 전이음이 들어가게 되면 U, U, U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J는 영어 발음 중에 I라는 발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혀의 힘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I 발음을 하면 이렇게 발음을 했지만, J라고 하는 전임을 발음을 해주면 혀의 힘이 더 들어가서 경구개를 더 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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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이게 아니라 U, U, U 혀를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나고, 이 전이음들의 특징은요, 전이음들이 이렇게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소리가 아주 짧고 강해야 돼요. 절대로 길면 안 됩니다. 전이음의 특성이에요. 전이음은 긴 소리를 만들지 않고 아주 짧고 강하게 순수한 소리에서 내가 옆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소리로 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넘어가야 돼요. 짧고 강하게. 그래서 U, U, U. 다시 한번 U, U. U. 자, N 발음이 앞에 들어와 있죠. 그죠? N 발음은, 치조, 치조 비강음이었죠. 맞죠? 치조 비강음, 치조를 눌러주고 소리를 코로 넘겨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new, new, new. 다시 한번, new, new, new. 한 번 더, new, new, new. 그죠? 요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 요 두 개 발음 중에서 음절의 시작은 J일까요? N일까요? N일까요? J일까요? J입니다, J. 자음들이 아무리 10개, 20개, 뭐 몇백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음절의 시작은 모음 가장 바로 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있는 모음, 자음이 바로 음절의 시작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단어의 뜻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자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음들은 최대한 빠르게 순수한 소리를 발음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음절의 시작에서 음절의 특징을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N 발음을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되, 음절의 시작이 N이 아니라 J예요. J 발음. 여기에서 여기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 아주 짧고 강하게 소리를 넘겨주고, N 발음은 순수한 소리만 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new, new 이런 소리가 아니라 new, new, new
이렇게 그 J 발음을 타고 강세로 가기 때문에 순수한 소리는 그냥 N 발음은 이렇게 치조만 눌러주고 콧소리만 아주 짧게 이렇게 열어내주면 돼요. N 발음의 순수 소리만 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세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이 순수 소리를 내서 이 J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J 발음이 오히려 이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인 거죠. 그죠? 자, 다시 발음해볼게요. new, new, new. 한 번 더. new, new, new.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ew, new, new. 네, 이 단어는 그래서 new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 new, new 이런 발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강세가 들어간 그런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죠?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맞죠? 이음절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한국어로 읽으면 몇 음절이에요? 3음절이죠. 3음절. 맞죠? 3음절인데 어떻게 쓰냐면 accus라고 쓸까 아마 accuse. 어디에서 음절이 길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Z 발음 때문에 그래요. Z 발음.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accuse 이렇게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단어를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글자를. 근데 요게 만약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Z 발음은 원래는 으라는 소리는 없죠. 그냥 순수하게 Z 발음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영어보다 음절이 길어요. 즉 소리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얘기인데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중모음 이런 것들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발음으로 보면 정확히 내가 몇 음절인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앞에 있는 이 발음은 아래 턱이 내려가지 않는 슈아 발음이에요. 그냥 자신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턱을 열지 않고 편하게 낼 수 있는 라는 소리인데 우리나라는 그 소리를 어라고 써요. accus라고 쓰는 경우는 없고요. 항상 어라고 쓰는데 어는 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음 자체는 틀리고 이 슈아 발음은 턱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되죠. 작은 리듬 하나, 큰 리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보죠. 오, 오. 자,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자음들을 넣어보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는 요 앞으로 바깥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안쪽으로 넣습니다. 자, 뒤에를 먼저 발음을 해보죠. 자, 이 끝에 거부터 ooze, ooze, ooze. 다시 한번 ooze, ooze, ooze. 자, J 발음이에요. use, use, use. K 발음 넣어서 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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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es. 다시 한번 accuse, accuse, accuse. 한 번 더 accuse, accuse, accuse. 자, 이 발음은 그렇게 발음이 돼요. accuse, accuse 이게 아니라 accuse, accuse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음절의 시작이 K가 아니라 J란 말이에요. J. 강세 음절이죠. 강세 음절의 시작이 J인데 요때도 내가 앞에 있는 K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라고 해서 cues, cues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K 발음의 순수한 느낌만 살려주고 바로 J로 넘어가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J에서 이렇게 소리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K를 음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죠? 반드시 모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바로 음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은 cues, cues 이런 소리가 아니라 cues, cues, cues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cues, cues, accuse, accuse, accuse. 다시 한번 accuse, accuse, accuse.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지금 단어의 끝을 한번 보세요. Z 발음이에요. Z 발음. 아까 전에 우리가 동물원이라고 하는 zoo 발음을 봤을 때 앞에 음절의 시작이었을 경우에 강세 음절의 시작이죠. 어쨌든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Z 발음의 순수한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발음을 했었냐면 zoo, zoo, zoo 이렇게 발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되나 보세요. accuse, accuse, accuse. 자, 여기에서 제가 그 소리를 강하게 내나요? 아니면 부드럽게 내고 있나요? 아주 약하죠. 아주 약하고 부드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음절의 끝이에요. 음절의 끝이고 단어의 끝이고 리듬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강세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면 소리가 강해지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내가 더 이상 타고 갈 강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소리를 끝을 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 소리를 강하게,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이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절대로 세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리듬이 생겨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단어를 끝을 내야 되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 정도로만 소리를 내주면 돼요. 어떤 자음이 와도 어떤 자음이 이 단어의 끝 혹은 음절의 끝, 리듬의 끝에 오더라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순수한 강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소리를 끝내기 위한 부드러운 소리로만 끝을 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cues, cues, accuse, accuse 이런 소리가 아니라 accuse, accuse, accuse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모두 이 앞에서 세지거나 뒤에서 약해지거나 혹은 뭐 그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모음 때문에 그래요. 강세 때문에. 내가 강세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냐 혹은 강세를 만들어 성대를 긴장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소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나오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영어의 리듬이고 그런 리듬을 관장을 하는 게 다 모음들의 역할이에요. 알죠? 그래서 영어에서 모음들의 역할은 리듬과 강세를 만들어주고 자음들의 역할은 모음에 맞춰서 소리를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이제 음절 언어라서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영어는 그렇죠. 영어는 강세와 그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영어라는 소리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accuse, accuse, accuse. 다시 한번 accuse, accuse, accuse.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요. 절대 accuse, accuse 이런 발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자, 지금 그 유의 장모음을 보다 보면 이렇게 그 J라는 전임이 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그 유의 장모음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임이랑 전임 J랑 같이 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new라든지 뭐 이따가 뭐 좀 전에 봤었던 accuse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J랑 같이 와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 J라는 전임과 같이 왔죠. 그죠? 자, 발음을 볼게요. 강세는 처음에 있고요. 이렇게 돼요. 큰 리듬, 작은 리듬.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사전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발음을 표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전은 요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 발음은 그 슈아 발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F와 그냥 L만 바로 발음을 하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슈아 발음을 하나 두 개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슈아 발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 즉 F에서 L로 옮겨가는 그 중간에 슈아 발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넣어서 발음을 하나 넣지 않고 발음을 하나 똑같아요. 자, 안 넣고 발음을 해볼게요. full, full, full. 넣고 해볼게요. full, full, full.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 슈아 발음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뭐 자음 플러스 L, E로 끝나는 경우에 people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P와 L 혹은 요거를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simple 이런 경우도 자음 플러스 L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도 P와 L만 써놓고 이 슈아 발음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똑같아요.
왜냐면 슈아 발음이라는 자체는 내가 턱이 열리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입모양, 내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F에서 그냥 L만 발음을 해도 그게 들어가 있고 그냥 넣고 발음을 해도 그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슈아 발음은 엄청나게 부드러운 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슈아 발음 강의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음입니다. 영어에서. 그렇죠? 자, 그럼 발음을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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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게요. full, full, full. 다시 한번. full, full, ful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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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use, full, useful, useful, useful. 다시 한번. useful, useful, useful. 한 번 더. useful, useful, useful.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강세음절의 시작은 전이음이죠. 전이음. 그러니까 요 제2 발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혀를 누르는 이 경구개를 누르는 혀의 그 중간에 힘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소리가 아주 짧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로 넘어가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고, 요런 이음절 발음을 하면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여기 1음절에는 강세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음절, 두 번째 음절에는 강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는 강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소리를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죠. 그건 틀리죠.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의 특성상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강세를 이렇게 사전상에서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더 큰 강세를 표시해주기 위함이지 여기에 강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한번 올라와야 돼요. 성대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요 슈아 발음이긴 하죠. 어쨌든 성대가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냐면 useful, useful, useful 이렇게 뚝 떨어뜨리게 되면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useful, useful, useful 이렇게 소리가 한번 올라오면 이 소리가 영어의 리듬이 돼요. 근데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useful, useful, useful 이렇게 뚝 떨어지면 소리 자체가 어색해지고 반드시 useful, useful, useful 내가 소리가 의식적으로 한 번 더 올라와 줘야 돼요. 순수 음절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어떤 모음이 시작이 되건 어떤 자음이 시작이 되건 순수 음절은 반드시 한 번 더 리듬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useful, useful, useful 한 번 더 useful, useful, useful 그죠?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절대 useful, useful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useful 이렇게 이음절을 타고 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발음인데 학생들에게 이 발음을 시켜보라고 읽어보라고 시키면 학생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쓰루, 쓰루, 쓰루 혹은 뚜루, 뚜루, 뚜루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강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 보면 강세는 기본적으로 모음에 들어가죠. 그죠? 기본적으로 모음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세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학생들이 강세를 뜨에다 넣게 되냐면 뚜루, 뚜루 혹은 쓰루, 쓰루 이렇게 넣게 되냐면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발음을 한국어로 쓰면 뚜루 혹은 쓰루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어에서 보면 여기는 순수한 자음인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 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모음이 들어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강세는 첫 번째 모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뜨루, 뜨루, 쓰루, 쓰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를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으라는 소리가 강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음에는 절대로 강세를 못 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음이 세다고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피 발음에 그 강세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무슨 얘기냐면, 피 발음은 성대에 올리는 게 아니죠. 맞죠? 피 발음은 성대에 올리지 않고, 이 발음이야. 아무리 내가 성대를 긴장시키려 해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해도, 강세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공기만 세질 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음들에도 우리는 강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발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한들 공기만 세질 뿐이지 강세를 넣을 수는 없어요. 항상 모음에만 강세가 오게 되는데 이 발음이 만약에 요렇게만 써있다면 강세를 넣을 생각을 못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상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으라는 소리를 넣기 때문에 이제 강세를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넣을 수 있는 그 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뜨 이러면서 강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없으면 아무리 세게 해도 내가 강세를 즉 성대를 긴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강세는 항상 모음에만 옵니다. 모음에만. 그래서 이 발음은 어쨌든 간에 틀려요. 설명을 위해서 한글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틀려요. 이렇게 한글로 쓰는 자체도 틀리고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 발음으로 보면 이렇게 음절이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모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오 다시 한번 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지금 앞에 요 발음과 이 번데기 발음과 알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번데기 발음과 알 발음. 이럴 경우에 음절의 시작은 여기 있는 번데기일까요? 알 발음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번데기일까요? 알 발음일까요? 알 발음이죠. 알 발음. 왜 그러냐면 음절의 시작은 항상 모음의 바로 직전에 있어야 돼요. 어떤 자음이 100개, 20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 바로 음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음절의 시작은 알 발음이죠. 맞죠? 그러면 알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입술이 나와야 돼요. 그냥 루 이게 아니라 입술이 나와서 row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돼. 입술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틀려요. 이건 음절의 규칙이에요. 알 발음이 음절의 시작일 때는. 그래서 음절의 시작이 알 발음이기 때문에 입술이 나와서 소리가 시작이 돼요. 발음을 해봅시다. 그러면 row 다시 한번 row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음절의 시작이 알 발음인데 지금 이 알 발음 앞에 어떤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row 다시 한번 row 자, 앞에 소리가 하나 있죠. 어떤 소리냐면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알 발음은 국의 유음이잖아요. 그죠? 경국의 그 앞부분에 내가 혀만 살짝 말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내가 입술을 내밀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여기까지 강세까지 가기 위한 힘을 여기서 받죠. 그러면 그 힘이라는 건 곧 공기의 그 강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강한 소리가 이미 나오기 때문에 막힌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리를 내야지 내가 강세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엉터리 소리입니다. 그렇죠? 다시 발음해볼까요? 그러면 row 다시 한번 row 자,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요 번데기 발음을 넣어서 발음을 해볼게요. 자, 번데기 발음은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무는 게 아니었죠? 무는 게 아니고 내가 혀만 윗니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발음을 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했었죠. 순수 소리 먼저 만들어 봅시다. 내가 그 윗니 아랫니로 이 혀를 물어주게 되면 이게 폐쇄음이 돼요. 공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혀만 윗니 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그 사이에서 생기는 공간으로 저절로 공기가 나오게 돼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막혀서 나오긴 하는데 그 마찰음의 특징을 살려주기는 해요.
그 마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소리니까. 그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발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through, through, through. 한 번 더. through, through, through. 한 번 더. through, through, through. 한 번 더 해볼게요. through, through, through.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요 소리를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소리가 지금 이 뜨루에 가깝나요? 아니면 뚜루에 가깝나요? 1번과 같아요? 2번과 같아요? 2번과 같죠? 2번과 이제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한국어로 썼기 때문에. 근데 느낌이 2번에 가깝죠. 왜 그러냐면 알발음 때문에 그래요. 알발음 때문에. 음절의 시작이 알발음이고 앞에 자음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소리에 영향을 줘요. 왜냐면 이 알발음은 입술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자음에서 내가 순수한 소리를 내고 나서 바로 여기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음을 함과 동시에 입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루 이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나야 되기 때문에 through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알발음의 영향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뭐 우리가 운전하다라고 할 때 드라이브를 쓰잖아요. 그러면 D 발음도 역시 음절의 그 시작이 아니라 R 발음 앞에 있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음할 때 drive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죠. drive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try라고 할 때도 음절의 시작은 R이에요. 그러면 T 발음도 R 발음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try 이렇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흔히 그 야구에서 말하는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죠. 앞에 ST가 있지만 그 다음에 R 발음이 있기 때문에 T 발음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건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는데 T 발음이 영향을 받아서 strike 이렇게 소리가 나긴 하지만 S 발음이 만약에 T 발음 전에 있으면 이게 된 소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스트 이런 식으로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strike 이게 아니라 strike 이렇게 그 이 발음이 R 발음의 영향도 받고 S 발음의 영향도 받아서 된 소리로 바뀌고, 그리고 입술 소리도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strike 이렇게 발음을 하죠. 우리가 그 야구를 할 때 strik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다 이 발음의 영향입니다. 발음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변형이 되는 거고, 요 단어 하나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 S 발음 다음에 T 발음이 오면 이 발음은 된 소리로 변하게 되고, 이런 T 발음 다음에 R 발음이 오면 음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T 발음에 영향을 줘서 strike 이게 아니라 strik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되고, 강세까지 지켜지면 strike 이런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발음 단어 하나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소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자연부터 해서 모음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여러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면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제 강의를 모든 강의를 그냥 하나씩 끊어서 들을 수가 없고 한 번에 연속으로 들어야 한다면 제가 하나하나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을 건데, 제 강의를 뭐 그 마찰음만 듣는 분들도 있고 폐쇄음만 듣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단모음만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속해서 설명을 이렇게 듣게 되는 분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내가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땐 스스로 이렇게 발음을 해보는 거죠. 아, 요거는 C 발음 다음에 R 발음이 음절의 시작이니까 입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내가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서 요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해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단어 한번 해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through, through, through. 한 번 더. through, through, through.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긴 단어를 한번 볼까요?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발음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요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우리나라 말도 삼음절이죠. beautiful, beautiful. 삼음절이긴 하지만 강세 때문에 소리가 조금 달라져요. 자, 큰 리듬 하나. 자, 지금 뒤에 여기는 무슨 음절이라고 제가 부르나요? 요 뒤에 거는 순수 음절이라고 부르죠. 순수 음절. 그러면 요 두 개 순수 음절은 높이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뒤에가 더 짧고 앞에가 길어야 돼요? 아니면 앞에가 더 짧고 뒤에가 길어야 돼요? 둘 다 틀립니다. 두 개는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길이와 높이가 같아요. 영어에서 이렇게 강세 음절이라는 건 소리가 더 강하고 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세는 정확하고 길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또 높고. 근데 순수 음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거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 발음들은 이렇게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흘리듯이 발음을 하게 되는데 요 발음을 정확히 해주고 요 발음도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발음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흘리든 뭐 어떻게 대충 발음을 해 그런 감이 생기는 거지 내가 요것만 정확해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발음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발음을 해봅시다.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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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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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뒤로 이제 자음들이 들어가죠. 자, 뒤에부터 해봅시다.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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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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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4, t4, t4. 다시 T4, T4, T4. 여기에요. 지금 음절이 있어요. J죠. 알고 있죠?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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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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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BU, T4, beauty, 4, beauty, 4,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다시 한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근데 이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beautiful이라고 듣는 경우는 드물죠. 그죠? beautiful이라고 듣는 경우는 드물고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아마 요렇게 들을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T 발음 때문에 그래요. 자, T 발음은 단어 안에서 굉장히 변화가 커요. 그 중에 그 변화가 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T 발음인데 이 T 발음이 만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T 발음이 가지고 있는 음절의 강세가 없고 그리고 강세가 없고 T 발음이 발음교상에서 앞뒤로 모음에 감싸져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T 발음의 약화 현상, 즉 영어로는 flap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 발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보면 T 발음을 한번 볼게요. 기준으로 해서 T 발음을 보면 뒤에 이 라고 하는 발음이 있고요. 그 앞에 오 라고 하는 모음이 두 개가 있죠. 일단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T 발음이 가지고 있는 음절을 한번 보세요. 강세가 없죠. 이 중요 강세가 아니라 순수 음절이기 때문에 강세가 없다라고 봐요.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약한 강세는 있는데 요거에 비해서 큰 강세에 비해서는 없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없죠.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다시 한번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는데 자, 어떤 강사분들이 이 T 발음의 flap 사운드, 즉 약화 현상이 일어날 때는 R 발음 형식으로 해주면 된대요. R 발음. 자, 여러분 R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이게 우리 입천장이고 R 발음을 해줄 때는
반드시 혀가 요렇게 돼야 돼요. 혀가 입천장에 경국에 바짝 닿으면 안 됩니다. 살짝 떨어져 있어야 돼. 1mm, 2m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서 요렇게 소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지금 요 발음을 만약에 그렇게 발음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면 지금 T 발음이 R 발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음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술이 나와요. 맞죠? 입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소리가 느려져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소리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입술이 나오게 돼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발음을 할 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발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소리를 내면 절대로 안 되고요. T 발음의 혀의 위치가 여기 치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T 발음은 치조를 강하게 막아주고 나서 떼면서 만들어내는 소리예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단어상에서 내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너무 소리가 길으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플랩 사운드란 말이에요. 이제 만든 건 아니고 발음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한 건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치조를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발음은 T 발음이 아니죠. 그죠? 이 발음을 하는 원리는 T 발음의 혀의 위치인 치조는 가요. 치조는 가는데 그 부분을 꽉 눌러서 내가 T 발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닿기만 하는 거예요. 닿고 그냥 바로 떨어지면 돼요. 그냥 터치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치조를 건드려 봅니다. 레 이렇게요. 레 이게 아니라 레 자, R 발음을 하면 레 이게 되고요. 플랩 사운드 여기를 치조를 건드려주면 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auty 이거지 beauty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치조를 건드려줘야 돼요. 그게 T 발음의 정확한 플랩 사운드의 정확한 모양이에요. 절대로 R 발음으로 이렇게 혀가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치조를 건드려주면서 소리를 만들어주세요. 알죠? 이거는 어떤 분들이 R 발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우겨도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그럼 T 발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T 발음이 이제 플랩 사운드, 즉 약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위치는 지켜져야지 T 발음인 거지. 이게 R 발음으로 가면 그건 R 발음인 거죠. 그죠? 위치는 반드시 치조입니다. 치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닿고 떨어지는 거예요. L 발음은 누르지만 beauty 이렇게 눌러주지만 T 발음의 플랩 사운드는 눌러주지 않아요. 그냥 살짝 터치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beauty beautiful 다시 한번 beautiful 그죠? 이 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beautiful이라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beautiful 이라고 해서 틀리는 발음은 아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 그리고 영국 발음에서는 T 발음이 살아요. 영국 발음은 T 발음이 살아서 beautiful 이렇게 사는데 미국 발음에서는 T 발음은 많이 죽어요. 이런 경우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T가 가지고 있는 음절의 강한 강세가 아니고 그냥 순수 음절이고, 그리고 T 발음이 앞뒤로 이렇게 모으모 감싸져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항상 이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etter, better, water 이런 것들도 보면 T 발음이 사실 거기에서는 음절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음절을 갖고 있진 않고 이 강세 음절의 끝이기는 한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앞뒤로 이렇게 모음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사전 보면 기호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 발음하고 요 발음인데요. 요 두 개를 다른 사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써요. 어떤 사전에서는 요렇게 쓰는데, 지금 요 발음이 이 유의 단모음 있죠? 아까 짧게 했었던 이 발음이고요. 요 발음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발음이고, 그냥 유를 정확히 소문자 유를 정확히 써놓은 게 요 발음이에요.
요렇게 발음을 해요. 자,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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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냐면, 요게 요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전에서는 실제로 요거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캠브리지 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기본적으로는 캠브리지 사전을 기준으로 쓰긴 한데 요 부분만 다르게 써요. 뭐 요렇게 해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요 같은 발음이긴 한데 여기에 콜론이 그 붙어 있는 거죠. 더 소리가 길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요거를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전에서 요렇게 구분이 되면 이 발음이 단몸 아주 짧은 입술이 열리는 그 발음이고 요 발음이 입술이 모이면서 만들어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드물어요. 드문데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요거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요거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요 발음을 보게 된다면 요 두 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이나 이런 이 발음 기호를 볼 때는 항상 제가 요 구분으로 글을 써주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는데, 요거는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몇몇 사전에서도 요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요렇게 쓰는 게 더 많기도 합니다. 구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이 발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U에 이렇게 콜론이 붙은 발음을 배웠었는데, 이 발음의 특징은 요 입술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U의 단모음에서 만들어지는 요 입술에서 여기로 가는 이 중간에 있는 그 소리가 이 소리의 통합이었죠. 그래서 그냥 소리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모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소리가 바로 U의 장모음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반드시 모이면서 만들어져야 되고, 입술의 시작 모양은 단몸의 U 소리, 그리고 입술의 마무리 소리는 요 모양. 근데 요 중간에 걸쳐있는 그 소리가 바로 요 발음 기호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발음이 모아놓고 하는 발음이고, 영어 발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발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순수 발음을 해보고 강의를 마칠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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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모음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